행복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만족하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불평하고 불만이 많다라고 하기 쉬워요. 자,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들이 있어요. 1등, 높은 지위 또는 유명한 셀럽이 된다라든지 어떤 영향력이 많아지는 것.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면서도 뭔가 불만이 많고 자꾸 행복을 뒤로 늦추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만약 1등을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유명한 셀럽이 되면, 영향력이 많아지면 정말로 행복할까? 그게 진짜 행복일까를 물어보는 거죠. 성취감하고 행복을 착각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잘 살펴보면요,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꼭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영향력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그 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신만의 행복을 가지고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으시죠? 바로 오늘은 그런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다크 호스. 부제가 있어요.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사람들의 승자들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이 부제가 붙여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토드 로즈입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몇 해 전에 저희 나라에서 출간이 됐는데 아주 화제가 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이 환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 다움을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교육 쪽에서 아주 강조했었거든요. 저자 스스로가 중학교 때 ADHD, 주의력 결핍 장애를 겪으면서 이 성적이 미달되었고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다움을 찾으면서 현재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변화를 가져왔던 자기 이야기가 있는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다크호스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뜻밖의 승자가 될 때, 성공할 때 보통 우리가 저 사람 다크호스였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831년에 이 소설인 젊은 공작에서 어떤 주인공이 경마에 돈을 걸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우승하는 바람에 큰 돈을 잃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서 이 다크호스라는 말이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주변에 혜성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면요,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만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 삶에서 이 다크호스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파해냅니다. 일단은 저자가 이 다크호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은 다름 아닌 표준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표준화. 대량 생산하고 조직에 위계가 있고 의무 교육을 하고 졸업장이 꼭 필요한 시대, 승진해야 되는 시대,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라고 하면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힘을 갖는 거죠. 영향력을 갖는 거죠. 그런 대답이 한 74%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반대의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표지향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지향이라는 건 뭐냐? 내가 태워놓은 그 목표를 이루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다크호스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힘과 영향력을 갖는 것을 성공으로 여긴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 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 충족감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동기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으로 자기 다움 속에서 다크호스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크호스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선은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공부한 기간이 길었는지, 높은 점수를 올렸는지 숫자로 성공의 기준을 삼지 않고요. 자기 충족감, 자기 내면 안에서 나오는 이 만족감과 이 내면의 밀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충족감은 우연이 아니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공을 하면 충족감이 따라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성공한 사람들이 꼭 충족감이 채워지고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수성을 먼저 추구하고 난 다음에 충족감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족감을 추구할 때 충족감을 추구하면서 우수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삶의 순서를 바꾸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가장 진실한 열망이 뭔지, 바람이 뭔지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이 책에는요, 많은 다크호스들이 남들이 말하는 표준화된 성공의 자리가 아닌 자기다움을 찾아간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다움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악관까지 올라가면서 백악관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획득한 정치 신인이 자기한테 재능이 정치 쪽보다 생활에서 삶을 정리하는 것, 책상 정리하는 것, 또 가구를 정리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정리 컨설턴트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남들이 말하는 표준화된 성공이 아니고요,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것. 자, 이 책에 나오는 다크호스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표준화된 성공을 거부하는 거예요. 표준화된 성공은요, 남들 모두와 똑같되 더 뛰어나야 된다. 어렵다는 거죠.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표준화된 성공을 제공하는 기관은요, 개인의 충족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관 속 안에 있으면서의 그 안정감을 내 안에 있는 자기 충족감과 바꾸는 거죠. 직업적인 우수성 획득을 위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 착실히 열망을 누르고 행복을 뒤로 미루면서, 이런 표준화된 시스템 안에서의 행복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지 버텨낸 것에 대한 보상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은요, 우리에게 이 직업적인 우수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너만의 열망을 묻어두라는 거예요. 눌러야 된다. 행복은 뒤로 미뤄야 된다고 계속 요청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직업적 우수성을 획득하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미 우리는 이 자기 충족감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여러 이런 자기 선택을 했던 다크호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책 내용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잔 로저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 교수인데요, 2012년에는 최우수 교수상을 획득할 정도로 자기 분야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는데,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보면 그래, 집안이 부유하고 음악적인 재능을 빨리 발견해서 그 길에 하나에 매진해서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14살에 그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요, 아버지는 재혼했는데 끊임없이 갈등을 겪다가 빨리 집을 나가겠다는 생각 속에서 21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폭력적이었어요. 이 수잔 로저스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레코드판을 부수고 콘서트장에 가면 빨리 집에 오라고 하고 계속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삶이 안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 남편과의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다가 이 수잔 로저스가 자기 안에 있는 아주 미시적인, 거시적인 동기 말고요, 큰 비전 말고 미시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것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보살피는 것, 주변 사람들이나 일상을 보살피는 것. 두 번째는 자기한테 엔지니어링, 기계를 만지는 데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 음향기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음향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음향예술대학교에 접수개원으로 취직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일을 하면서 음악 정비기사가 이 음악을 하면서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독학으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헐리우드에 있는 음향 스튜디오에서 연습생 구인 광고를 보고 응모합니다.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너무 이것들에 대한 열망이 커서 마침내 연습생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마침내 정규직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크로스비나 이글스 같은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의 라이브에 녹음 기사의 보조가 돼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정비기사가 되고, 남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음향 정비기사를 찾자 현렬한신으로 거기를 가서 직접 정비기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뮤지션과 교류를 나누면서 마침내 아주 유명한 음반의 그 레코딩을 담당하게 되어지고, 그 경력들이 쌓이면서 자기 분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저 누군가를 돌보고 음향 기계를 다루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던 21살에 서둘러 결혼하면서 끊임없이 그 폭력을 당했던 한 여성이 자기의 길을 찾아갔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다크호스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누군가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살펴보면서 서서히 그 길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선택의 순간에 표준화된 성공을 열망하기보다는요, 자기 충족감에 맞는 것들을 그 상황 속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들이 말하는 성공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남들이 말하는 성공 공식을 따라가면 정당한 자기의 권리인 삶의 목표의식을 뺏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장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지만 장점을 우리가 다 알듯이
쉽게 못 찾아내거든요. 실패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장점이 점점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계시처럼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어떤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서 나한테 맞지 않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목표를 설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큰 산이 있는데 많은 봉우리들이 있죠. 자, 보통 우리가 이 큰 봉우리들, 이 많은 봉우리들 속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하나만 놓고 저기를 언젠가는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지만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로 작은 봉우리부터 계속 구비구비 하면서 저기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산을 오르지만 무조건 끝까지 간다가 아니고요. 삶에 찾아온 작은 봉우리 속에서 자기의 미시적인 동기들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는 선택, 충분히 자기가 자기 충족감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삶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를 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관심 있는 일을 더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것들에 내 옷에 맞지 않는 걸 자꾸 강요하면서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수성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충족감이 먼저라는 거죠. 자기 충족감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남이 말하는 성공, 남이 말하는 탁월성과 우수성이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우수성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는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사람은 참 존귀한 존재이고 자기만의 고유한 존재이지, 자기만의 우수성이 있는 존재들이지.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를 획일화시키면서 우열을 가리고 표준화된 성공 한 사람, 몇 사람만의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패자로 만드는 계속 이 게임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행복하면서도 우리는 섬길 수 있고요. 감사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들,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이 책이, 이 다크호스가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충족감을 찾고 자기만의 삶의 고유한 소명을 찾아가는데 아주 귀중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단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교육을 권해주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내 삶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성인들조차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는 정말로 자기 충족감을 잘 찾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히 자기 삶을 그 자기 충족감 속에서 찾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보면서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소중하게 가꿔가면서 또 남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크호스 추천해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